서울시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오피스텔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1호선과 6호선이 지나고 있는 동묘 앞 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2020년 1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17층 건물 가운데 12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1억 4,800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3,300만 원 감안했을 때 예상 투자 금액은 약 1,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번엔 종로구 숭인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로라고 하면은 여기는 굉장히 뭐 직장인들도 많고 회사도 많고 사람도 많고 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숭인동은 구체적으로 어느 쪽인가요? 동묘 앞 역이라는 그런 역에 가까이 있는 동네인데요. 자, 조금 전에 제가 도시계획 사업 중에 강북, 여기는 이제 강북이지 않습니까? 도시 재생 사업이라는 게 있고 뉴타운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재건축과 재개발, 이 지역은 어디에 포함될까요? 왠지 그 뉴타운은 싹 갈아엎어야 되니까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재생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정답입니다. 정확히 맞추셨는데. 배운 보람이 있네요. 숭인동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전통과 현대 그런 건물들이 공존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숭인동과 창신동이 뉴타운 사업, 재개발 사업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조금 컸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주민들을 오히려 내쫓을 수도 있는 그런 방향에 이제 몰리다 보니까 공청회를 열어갖고 여기는 이제 도시 재생 사업으로 이렇게 방향 전환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일대는 아무래도 이제 전통적으로 한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은 곳은 그렇게 도시 재생 사업으로 방향성이 그렇게 갈 확률이 높고 특히 이제 이 일대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 조금 전에 배우신 것을 적용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수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건물 위치가 사실은 이제 동묘 앞 역이라고 하면 동묘 전통을 이렇게 모시는 곳이잖아요. 조상을 모시는 곳이에요. 딱 이름만 들어봐도 한양도성과 비슷한 위치에 있고 그리고 예전에 한양, 그 종로에 있어 그 조선에 있어서의 한양 그리고 종로로 이어졌구나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지역이 바로 이제 3도심 중에 핵심 지역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재생 사업의 방향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동묘 앞역 1호선에서 6호선 다 이제 환승역이죠. 더블 역세권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건물 위치가 바로 걸어서 1분 정도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눈여겨보시면 좋고요. 특히 이 일대 자체가 사실은 유동인구 한 100만 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1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수요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공급이 지금 안 돼 있고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지금 없기 때문에 공실 위험이 굉장히 없는 곳이고 오피스텔이 지어지게 되면은 바로 이제 임차인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청계천이라든가 주위에 그리고 2호선이라든가 이런 6호선이라든가 1호선 이렇게 다 모여 있는 지역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특히 이제 재정비 촉진 지구도 안에 있고 밑에는 왕십리 뉴타운도 있고 그리고 이쪽은 또 도시 재생 사업으로 숭인 6구역을 제외하고 숭인 6구역 같은 경우는 다시 재개발 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로 업무지구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종로 업무지구 같은 경우는 주말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 한 100만 명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종로 같은 게 가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제 가끔 시간 날 때 가보는데요. 동대문 패션 특구 같은 경우는 가구 수가 여기 이제 거주하는 여기에 인구수만 해도 한 15만 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점포만 해도 한 3만 5천 정도 점포가 있기 때문에 종사자 수가 많죠. 그렇죠. 종사자 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특히 이제 1, 2인 가구가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라든가 또는 다세대 같은 경우에 그런 공실 위험이 굉장히 적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이제 청계천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특히 6층 이상, 이 건물 같은 경우 6층 이상에 모두 조망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전망이 이제 가능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청계천 같은 경우는 이제 밤에 가보시면 굉장히 예뻐요. 거기 뭐 연인의 거리도 있고 뭐 다양한 뭐 별 모양도 있고 그 크리스마스에는 또 거기에 맞게끔 낭만적인 분위기도 많이 연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대표적인 그런 힐링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바로 코앞에 눈앞에 있기 때문에 내 집 앞마당처럼 또 청계천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또 핵심 포인트면서 메리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지역 일대가 대학교가 굉장히 많죠. 보시면 이제 한성대학교라든가 고려대학교, 그리고 성신여대라든가 서울대병원, 한양대병원, 그리고 고려대병원 등이 질비해 있기 때문에 뭐 병원이라든가 대학교 그런 어떤
깔끔한 그리고 교육시설도 굉장히 풍요롭게 즐비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동대문 복합 패션타운. 지금도 이제 굉장히 많이 외국인들이 찾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인구만 해도 한 15만 명 정도 되고 가게만 해도 한 3만 5천 정도 점포가 이제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역발상으로 이해하시면 그만큼 공실에 대한 위험이 적고 그리고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창신승인 재정비 촉진지구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일대가 원래는 뉴타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재개발로 이제 만들어지려고 하다가 2002년도에 원래는 그렇게 추진이 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서 최근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게 다시 탈바꿈이 돼서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밑에는 이제 동대문 지구 단위 계획이 묶여 있죠. 그래서 여기는 다 구역 단위로 지구 단위 계획이 묶여 있는데 숭인 6구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창신동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숭인동 일대가 다 도시 재생 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게 이 부분 보면 재래시장도 있잖아요. 네. 동묘암역에 보면 재래시장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전통이라든가 한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미된 부분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깔끔하게 이 도시를 특색 있게 만든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재테크라든가 투자를 접근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행총권 성방마을 역시 서쪽에서부터 쭉 이어져서 도시 재생 사업을 이제 완성하는 바로 이제 주거환경 관리 사업지라고 하는 게 도시 재생 사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전통을 살리면서 현재 가치를 더욱더 미래 가치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이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물로 들어가 볼 텐데요.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2020년 1월에 준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한창 골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사실 대형 오피스텔이에요. 대형 오피스텔이 이제 100가구 이상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걸 대형 오피스텔이라고 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가 뭐 1000세대 이상을 대형 단지라고 하는데 오피스텔은 1000세대가 없죠, 사실. 네.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형 오피스텔로서 충분히 입지적으로 장점이 있고요. 특히 이제 128세대로 만들어질 예정이고 또 17층으로 만들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조망권 그리고 대형 오피스텔 이런 프리미엄이 충분히 붙은 그런 단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평면도를 보시면 A에서 D타입까지 골라먹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의 수요에 맞게끔 어떤 데는 이제 거실이 조금 더 넓고 또 어떤 데는 주방이 조금 더 튀어 있는 그래서 A서부터 D 타입이 있고요. 또 이제 옥상 같은 경우도 하늘 정원으로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위에서 바라보는 또 청계천의 모습이라든가 또는 뭐 남산의 모습 이런 것들을 만끽할 수가 있고요. 이 안에는 또 화이트 톤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면서 또 시스템 에어컨이라든가 냉장고 세탁기가 풀옵션으로 만들어져 있고 또 인출식 인출식 식탁이라든가 또는 빨래 건조대 같은 게 모든가 구비가 돼 있기 때문에 풀 퍼니시드로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살기에도 좋고 또 뭐 1, 2인 가구가 살기에도 굉장히 좋은 입지적인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깔끔하게 이제 보시면은 직접적으로 이제 확인이 지금 안 되니까 전문가랑 대동해서 이런 것들 눈여겨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잘 들어봤습니다. 숭인동에 대한 지역 정보도 들어봤고요. 이 근처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도 자세하게 들어봤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가격 정보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이 지역 시세는 어떻고 또 만약에 이곳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예상 투자 금액은 어느 정도를 고려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이걸 이제 핵심 포인트로 몇 가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이고 그리고 이 일대가 여러 가지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공실 위험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 잘 살펴보면 좋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자,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죠. 욕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은 1억 4,800만 원에 형성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는 1억 3,300만 원. 그리고 팩트만 말씀드리면 월세 보증금은 1,000만 원에 60 정도로 그런 부분에 이제 수익률을 생길 수가 있고요. 수익률이 이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대출 가능 금액 같은 경우는 1억 원, 전세 시에는 1,500만 원의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고 또 월세 시에는 3,800만 원의 그런 투자 금액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곳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의할 점 한 가지만 정리해 주시면요.
네,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한창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짓고 있는데 그 공사장이 직접 투입하시면 안 되고 네네. 실질적으로 주변 환경이라든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어느 구역에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고 또 이 주변에 그런 또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동대문 패션 특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이 매물을 더욱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지는 꼼꼼히 살펴보시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평면도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A에서 D 타입까지 그런 타입을 내 기준에 맞게끔 그리고 내 투자 금액에 맞게끔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다라고 유의사항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만 듣는 거가 아니고요. 실제로 그 지역에 한번 찾아가 보시고 이 지역이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고 또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발로 뛰시면서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김규현 이사의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김규현 이사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노후자금 월세가 연금이다라는 주제로 열리고요. 2월 23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개최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약을 하셔야 되는데 예약 번호 02-2077-6356으로 연락하시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코너 생생부동산 클리닉은요. R&D 하우스 김규현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